추운 날씨에 노출이 됐을 때 몸이 약간 쫀쫀한 고무줄처럼 뻣뻣하게 되는 느낌이 있으실 텐데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난다고 해도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놀라서 수 있어요. 몇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명훈 원장입니다. 겨울이 되면 유독 허리가 시큰거리고 또 쑤시는 느낌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특히 어르신분들 아이고 허리야 뭐 이런 말 절로 나오실 거예요. 젊었을 때 고생하고 또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이런 퇴행성 변화, 특히 겨울에 찬바람까지 불고 허리 건강이 더 걱정되시죠? 오늘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겨울철 통증을 완화하고 또 관리하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 겨울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서 또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허리 통증이 많이 겪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유독 허리가 더 아픈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겨울철은 날씨가 추우니까 아무래도 체온 유지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게 되는데 근육과 혈관이 이제 수축을 하게 돼요. 추운 날씨에 노출이 됐을 때 이렇게 몸이 약간 쫀쫀한 고무줄처럼 뻣뻣하게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으실 텐데 손 시리면 잘 안 펴지고 또 발이 얼어붙고 이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근육과 인대가 굳으면서 딱딱한 나무판, 널판지처럼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근육과 인대가 굳어버리면 허리 주변의 신경을 압박하고 또 극심한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고요. 언수도관에서 이렇게 물이 잘 안 흐르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리가 아픈 이유는 활동량이 감소하게 되는 건데 또 날씨가 춥고 길이 미끄럽고 또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 꺼려지는 건 당연합니다. 따뜻한 방바닥에서 뭐 TV 보고 귤 까먹고 이러면 몸이 당연히 더 둔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이렇게 되겠죠. 젊을 때는 나가서 눈싸움도 하고 산에도 다니고 뭐 이랬을 텐데 나이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밖에 나가는 것도 망설여지고요. 문제는 이런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또 약해지고 뻣뻣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를 지지해주는 힘도 부족해져서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낙상 위험이 증가하는 건데요. 빙판길이나 눈길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낙상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살짝 미끄러지는 것쯤이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낙상이 생겼을 때 허리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데 심하면 골절이나 디스크 파열, 손상으로 이어져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뼈가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출 시에는 항상 미끄러지지 않게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겨울철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래요. 먼저 첫 번째는 체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가운 기운은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에서도 내복을 잘 입고 또 특히 허리 부분을 감싸주는 복대를 좀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외출 시에는 얇은 옷을 여러 번 겹쳐 입어서 또 보온 효과를 올리고 두터운 겉옷 그리고 또 목도리, 장갑 착용해서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핫팩이나 온찜질하는 팩을 활용하면 더 좋은 방법인데 이러한 따뜻한 기운들이 몸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반신욕을 하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는 스트레칭과 운동인데요. 추운데 무슨 운동이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집안에서라도 몸을 꾸준히 움직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몸을 움츠리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허리가 더 굳어버리기 때문인데요. 누워서 이렇게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무릎을 세워서 이렇게 좌우로 허리를 가볍게 비틀어 준다거나 고양이 자세라 그러잖아요.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빼고 허리를 좀 위아래로 둥글게 움직여주면서 그런 것들을 해보면 허리 주변이 좀 풀리는 느낌도 좀 들고 뭐 시원하다 이런 말도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른 자세인데요. 허리를 항상 이렇게 펴란 잔소리 많이 들으셨죠? 이제 바른 자세가 허리 건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앉아 계실 때 소파보다는 또 의자, 등받이 있는 의자에 허리를 바짝 붙이고 앉고 구부정하게 앉으면 허리에 부담이 쏠리면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엉덩이보다 약간 높게 뒀을 때 좀 더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고요. 특히 서 있을 때는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활짝 펴고 또 턱을 살짝 당겨서 서게 되는데 마치 누가 위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게 서는 게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도움이 되는 좋은 자세들인데 이 외에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더 좋아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습관들을 안 하시는 게 또 중요한데 첫 번째는 미끄러지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외출할 때 가장 조심한 건 바로 낙상인데요. 빙판길이 많이 얼어있거나 눈길에 미끄러진 사고는 가벼운 타박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허리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낙상은 한순간이지만 후유증은 오래 갈 수 있고요. 운이 좋아서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난다고 해도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놀라서 대개 한 1, 2주
2주 정도 이제 지속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정도는 충분히 쉬고 또 온찜질 해주면 되게 좋아지는데, 그 기간 동안 허리는 계속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낙상 충격으로 허리에 골절이 생겼다, 특히 어르신들은 골다공증이 당연히 이제 심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압박골절이 생겼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되게 골절이 한번 생기면 이제 뼈가 아무는 기간이 2-3개월은 걸려요. 그래서 회복 시간이 필요하고, 악화되지 않으려면 이제 누워서 지내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하고, 또 보조기도 착용을 해야 되고, 걷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외상으로 해야 하는 골절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미끄러진 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흔하진 않지만 낙상 충격으로 허리 디스크가 터져 나오거나 파열될 수 있는데요. 허리 통증에 더불어서 다리가 저리고 마비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수술 후에도 재활 치료를 하면서 몇 주, 몇 개월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취미생활도 못하겠고 간단한 산책조차도 못하게 되겠죠. 이러한 낙상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미끄럽지 않은 신발, 그런 신발들을 착용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외출하실 때 미끄럼 방지가 있는,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으면 또 좋겠고, 밑창에 홈이 좀 깊이 파여 있거나 이렇게 고무 재질로 된 이런 신발들이 또 미끄러움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겨울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기보다는 장갑을 끼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주머니에 놓고 손을 겨룰 때 일단 균형 잡기가 어렵고요. 막상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몸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걷다가 넘어지면 이제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갑을 이용해서 손도 보호하고, 또 보행 시에는 또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균형을 잡는 게 좋습니다. 또 보폭을 평소보다 조금 짧게 해서 천천히 걸으면 아무래도 미끄러움 위험을 좀 줄일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상 관리들인데, 통증이 이외에도 더 심해지거나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뭐 아픈 거지 뭐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괜찮겠지 하고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그냥 단순 근육통 염좌는 1-2주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 통증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 그리고 허리 통증 외에 이전에 없었던 다리 저림이나 마비 증상이 생기는 경우, 또 충분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가라앉아 계속되는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건강한 허리를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함께 알아본 겨울철 허리 통증 완화와 관리법 어떠셨나요? 사실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분들 젊었을 때부터 해오셨던 그런 건강관리 연장선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꾸준히 실천을 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거고요. 찬바람 부는 겨울에 또 너무 춥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따뜻하게 몸도 보호하고 또 가볍게 몸 움직이면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을 해보세요. 올 겨울에 허리 걱정 없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주변에 허리 아픈 친구나 가족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